캐나다와 한국의 거리 풍경,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구걸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홈레스라고 하지, 주로 베거라고는 잘 안 해요. 여기에서는 사거리나 이런 신호등이 있을 때 차가 멈추는 곳에 돈 달라고 하고 윈도우 닦는 거, 창문 닦는 거를 들고 와가지고 닦지 말라 그래도 얘네들이 막 닦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그런 경우에 내가 잔돈이 없거나 이럴 때는 참 애매해. 얘가 막 닦았고 이제 신호등 바뀌면 가는데, 그게 한국의 거지들은 그렇게 이렇게 하고 차가 서는데 와가지고 그거 못하게 돼 있지 않는가 싶어요. 길 가다가 보면 그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 나 배고프다고 해갖고 좀 사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진짜 꼭 사줘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지나가다가 내가 지난번에 햄버거 뭐 이렇게 하는데 거지 2명이서 이렇게 보면서 이거 되게 맛있게 보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내가 우연히 들었어. 그랬는데 내가 그때는 뭐 현금도 없었고 특별히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집에 오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들어가서 좀 사줬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보통은 여기가 홈리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 길거리 같은데. 그리고 가면서 뭐 한 푼 줍쇼하고 고개 숙이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누워줘 자거나 그냥 앉아있거나 개 한 마리 데리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줘야 되나? 얼만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들고 가가지고 대마초나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지. 맞아, 그런 문제는 되게 애매한 문제 같아. 그런데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 되게 날씨가 춥고 되게 어려운 상황 같으면 이 환경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 그 사람 뭘 하든지 간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얘네들이 이렇게 쉘터라고 그래갖고 홈리스들, 집 없는 사람들을 추운 날은 경찰들이 콜렉트 해가요. 데려가가지고 어디에다가 놓으면 자꾸 나가. 얘네들이 도망가는가 봐. 그런데 지난번에 어디서 우리 그때 봤잖아. 갑자기 이렇게 그 쇼핑카트에 자기 거 끌고 가다가 어디 하얀 자동차가 와가지고 가니까 쫓아가서 타고 갔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홈리스, 집이 없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또 하나는 여기서는 그 집 주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맞아. 그 주소가 없으면 취직을 할 수가 없어. 맞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경우는 저기 그 UPS나 이런데 그 메일 박스가 있어. 그 캐나다 포스트나 이런 데도. 그래갖고 거기에 자기 집이 없어도 그게 있어야 돼. 얘네는 주소가 기본적으로 가장 자기의, 얘는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치. 항상 어딜 가면 우편 번호를 물어, 포스탈 코드를 물어, 그리고 주소를 물어. 그래서 취직을 하는데 주소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집을 얻는 데는 또 직장이 필요해.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홈리스가 되는 거야. 어쨌든 메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직도 얘네가 한국보다 메일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아주 많이 써. 우편 시스템을 여기가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길거리를 운전하고 한국에 방문할 때도 느끼는 거지만 한국은 간판이 정말 번쩍번쩍한 것 같아. 온 빌딩에 간판이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거의 모든 공간에는 다 불타는 삼겹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증사, 변호사실, 사무실, 성형외과도 막 어떻게 하면 간판이 잘 보이게 할까가 거의 이 관심사야. 비즈니스에, 장사에. 여기는 그 간판에 대한 규제가 되게 심한지 몰라도 심해요. 여기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간판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경우가 없어. 건물에 그냥 붙여 있어. 그래갖고 어떨 때는 잘 못 찾아. 못 찾아. 색깔도 규제가 있는지 정확히 몰라. 그 메뉴판에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 밖에다가 메뉴
그 캐탈로그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지. 메뉴 스탠드 같은 걸 이렇게 그래, 세워놓거나 맞아. 요즘에는 중국집 같은 데는 이렇게 창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그랬는데 그게 문 밖에다가 내 오피스 도어라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밖에다 전단지 이런 거 못 붙이게 돼 있어. 규제가 엄청나게 센 거로 알아요. 그 규제를 안 따르면 안 돼. 붙이려면 그 회사 이름 같은 것도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레스토랑 같은 데도 이게 레스토랑인지 아닌지 잘 몰라가지고 이거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막 심지어는 그런 적도 있어.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는 뭐 사무실 같이 돼 있어 심지어. 그렇지, 그 여행 같은 거를 가다 보면 고속도로 시스템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요즘에는 아주 교통카드 이런 게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갈 때마다 때랭 그러면서 뭐 돈이 얼마 뭐 무슨 게이트에서 얼마 나갔습니다 뭐 이래갖고 내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런 게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톨게이트가 거의 없잖아요. 돈을 내는 도로가 많지 않고 고속도로가 그러면 그래서 고속도로 진입한 거나 돈을 내고 나가는 톨게이트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아무 때나 나가도 되고 아무 때나 들어와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불편한 게 하나가 있다면 휴게소 그렇지. 이런 게 한국에는 뭐 휴게소가 맛집이라고 그러더라고 요새는. 어느 휴게소 가면 뭐 소떡인가 뭐를 먹어야 되고 어느 휴게소 가면 우동이 맛있고 어디 가면 국밥이 맛있고 뭐 이렇게 휴게소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여기 휴게소라는 개념은 레스트 에리아 쉬어가는 곳이야. 그야말로 휴게소야.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라고는 화장실. 그 화장실도 한국에 비하면 정말 거의 푸세식을 면하는 정도죠. 그 휴게소에 그 저거 벤치 같은 게 있어갖고 이게 뭐 피크닉도 할 수 있고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 화장실 외에는 잘 없고. 주유소 같은 것도 동네로 나가서 주유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 그 동네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넣게 되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그 표지판에 보면 다음 몇 킬로 앞에는 무슨 햄버거하고 주유소하고 뭐 호텔 뭐 이런 표지판이 있잖아요. 여기로 나가면 뭐가 있다 이렇게 있는 안내 시스템이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다음에 이 자동차가 여기는 한 성인 한 사람당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거의 웬만한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려면. 그렇지. 그 차가 없으면 여기서 퍼블릭 교통으로 생활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지. 근데 물론 뭐 밴쿠버 같은 경우는 퍼블릭 교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죠. 일반적으로는 캐나다나 미국에서 자동차가 없으면 아주 뭐 꼬물차라도 있어야 돼요. 고물차라도 있어야 한 사람이 타고 나가버리면 다른 사람은 집에서 못 나가. 어디 슈퍼라도 가려고 그러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 있고 애들도 학교도 못 가. 없으면 누가 데려다 줘야 되니까 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승용차만 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외곽이나 이리 사는 사람은 승용차 한 대에다가 트럭을 갖고 있다거나 승용차 하나에다 뭐 SUV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짐 실기가 좋아야 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트럭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트럭이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그걸 픽업이라고는 모르겠어. 근데 왜 여기서는 시골 같은 데 가면 전부 트럭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트럭이라는 건 우리 뭐 용달 옛날에 말하는 3톤 트럭 이렇게 파란색 있는 그런 트럭이 아니고 개인용. 여기서 트럭 중에 되게 유명한 게 포드의 F1500인가? 그게 아마 상당히 유명한 것 같더라고.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밴을 많이 사지. 교통 시스템에서 교통 신호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일 특이한 것 중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 그거는 4웨이 개념인 것 같아. 내 사거리에서 일시 정지. 그런데 한국에서 있을 때는 골목이라든가 어디에도 누가 딱 정지한 다음에 이렇게 보고 나서 가지 않잖아. 이렇게 휙 보고 없으면 그냥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시 정지라고 되어 있는 데서 일시 정지를 안 하고 누가 그걸 사진 찍어 보내거나 하면 벌금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4웨이에는 반드시 옆에서 다 차가 안 오는 걸 확인하더라도 일단 바퀴가 서야 되는 게 원칙인데 나도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았고 당연히 다 안 오는데 그냥 휙 가잖아요. 심지어는 내 친구는
자기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차가 서더래. 오는데 자기가 가는데 쓰더래. 그래서 자기 보고 가라는 건 줄 알고 쌩 갔대. 그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 먼저 쓰면 저기 오는 차가 쓰는 거를 보고 자기가 가야 되거든. 이제 한쪽이 그 스탑이고 내가 가는 길이 그 스탑이 아니면 나는 그냥 세게 가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위험해. 무조건 박으면 모든 게 스탑 사인에서 저거 안 쓴 사람이 저 완전 뭐 100% 책임이거든. 중앙선이 있더라도 저쪽에 내 뒤간다, 그 왼쪽에 내 뒤간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신호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좌회전에 앞에서 차 안 오면 좌회전에 그냥 들어가면 돼. 그게 좀 달라.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도 기본적으로 파란불일 때 직진 파란불일 때 앞에서 상대 쪽에서 반대편에서 차가 안 오면 좌회전을 알아서 하는 게 그게 규칙이야. 거꾸로.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은 오히려 많지가 않아요. 좌회전 신호가 있는 데는 항상 좌회전 신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여기는 기본적으로 차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가 그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그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앞에서 차가 안 오면 좌회전에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차가 꼬리를 물고 오면 거기에다가 좌회전 신호를 주게 돼 있어. 그래서 신호등이 고장 나가지고 꺼졌을 때는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4웨이, 예, 그래갖고 사거리 진행 방식으로 한 대씩 네 거리에서 가는데 완전히 그게 규칙이 안 되면 꼬리를 물고 가게 되면 못 가는 거지 한쪽은. 그렇지 여기는 그걸 잘 지켜. 그거를 굉장히 잘 지켜 자동으로. 그게 딱 신호등이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서 탁 쓴 다음에 그거 잘못하면 얘네들 어떻게 쫓아올지 몰라. 그 잘 지켜야 돼 그거. 꼬리 물고 가다가 당연히 그쪽에서 황당해 할 거야 아마. 꼬리 물고 가면 안 돼. 오케이 거기까지.